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중부 지역에 12월로는 이례적으로 20여 개의 토네이도가 동시에 발생해 400km를 휩쓸었습니다. 사망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초 공장 등을 덮쳐 70명 넘게 숨진 켄터키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00명 가까이 되고 수도권 병상대기 환자가 1,700명을 넘으면서 응급실에서 100시간 넘게 기다리는 등 의료 체계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 밤 자정부터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학원과 공연장, 노래방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흘째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을 이어가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직속기구 새시대 준비위를 출범시키고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신변 보호 중이던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고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이 씨는 죄송하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 적용과 신상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 소송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 소송에 동참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참여를 독려해 과장 마케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호주에 도착합니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소 경제와 방산 분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거리를 관통한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 대륙 한복판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6개 주에 걸쳐서 400km를 핥힌 토네이도 폭풍의 사망자만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바이든 대통령도 연방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미국의 분 때 아닌 한겨울 초강력 토네이도를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집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잔해들로 인해 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밤 미국 중부 6개 주에서 초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아칸소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미주리, 테네시, 켄터키주 등에 걸쳐 최소 30개 이상 400km를 휩쓸고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아마존 초대형 물류창고도 토네이도가 지나가며 크게 붕괴됐고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d I work right across the street right here. That could have been any one of us, you know. I can't believe it. 양쪽 공장 등을 덮쳐 최악의 피해를 본 켄터키주에서만 사망자가 70명 넘게 나왔습니다. Probably end up closer to 70 to 100 lost lives. This has been one of the toughest nights in Kentucky history. 켄터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연방 차원의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It's a tragedy. It's a tragedy. And we still don't know how many lives are lost or the full extent of the damage. 7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1925년 3월 미주리주 일대 토네이도가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됐는데 12월의 초대형 토네이도는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How is this happening in December? This is the kind of thing you would only see at the height of the season, March, April, May. I'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this time of year. 전문가들은 12월의 이상고온 현상이나 라니냐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미국의 중서부 남동부 6개 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안겼습니다. 지금부터 국제부 전민석 기자와 악마로 불리는 이번 토네이도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일단 미국하고 지금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시간 개념부터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동부 시간이 일요일 새벽 5시 반이에요. 네. 토네이도가 발생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시점인 거고요. 예. 자, 우리가 또 미국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일단 피해 지역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지도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미국 중부 6개 주에 걸쳐서 토네이도 피해가 났습니다. 토네이도가 잦아서 토네이도 앨리, 토네이도 골목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한 30개 정도의 토네이도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지역을 휩쓸고 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토네이도는 켄터키주를 지나가는 토네이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거리가 400km 정도가 되는데요. 예. 역대 최장 이동거리입니다. 네, 이전 최장 기록은 1925년으로 거의 100년 만에 기록이 깨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토네이도가 400km를 이동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휩쓸고 갔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예, 주요 피해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또? 네, 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켄터키주 메이필드시고요. 네. 여기는 아예 도시 전체가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네, 위성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집들이 있던 자리가 완전히 폐허가 됐고 또 파편이 주변에 흩어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양초 공장이 무너져서 피해가 컸습니다. 네, 야근 중이던 노동자 110명이 한꺼번에 깔리는 참사가 난 건데요. 그러니까 저 양초 공장이 있는 데가 켄터키주의 메이필드라는 동네고요. 네, 맞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초대형 아마존 물류센터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직원 대부분은 대피를 했는데 여기서도 6명이 숨졌습니다. 예. 네, 아칸소주에서는 요양원이 무너져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네. 켄터키주를 중심으로 최소 100명쯤 숨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인명 피해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길이 끊기고 정전으로 30만 명이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근데 화면을 보면 말이죠. 미국의 집은 저렇게 대부분 목조로 지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목조 주택이 많을까요? 네, 일단은 건축 문화 차이인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된 주거 문화지만 미국은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스타일이 많습니다. 과거부터 주로 나무를 이용해서 주택을 지어왔고 건축비가 무엇보다 목조주택이 압도적으로 싸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대신 나무를 주로 이용해서 집을 짓는데요. 대신에 지하실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재난 시엔 그쪽으로 대피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가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많이 보곤 하는데 네. 그런데 보통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발생하면 기상 당국이나 주정부 같은 데서 대피령을 미리 내리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번에 그런 게 없었습니까? 네, 토네이도가 예고도 없이 불어닥친 건 아니고요. 예보는 있었는데요. 토네이도는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나와서 대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간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토네이도 특성상 대피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태풍은 해상에서 발생해서 이동 경로도 알 수가 있지만 토네이도는 좀 느닷없이 발생을 해서 사라지는 편이라서 경보부터 대피까지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토네이도가 하나만 발생한 게 아니고 한 30개 가까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토네이도 그러면은 보통 미국에서 4월부터 7월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12월 한겨울에 이 초강력 토네이도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토네이도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동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서 미국 중부 평원지대에서 찬바람과 만나게 되는데요. 예. 급격하게 저기압대가 형성된 곳에 주변 공기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지구 자전으로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토네이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미국 중서부 지역이 토네이도 엘리다 이러는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절상 봄에서 여름 사이인 4월 말부터 7월까지 주로 토네이도가 발생을 합니다. 12월에 대규모 토네이도가 발생한 건 처음인데요. 이번 겨울에는 미국 남부에서 12월인데도 영상 25도를 넘나드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이 고온 현상이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기상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겨울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겨울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빈도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기후 변화가 참 큰 요인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자, 미국의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토네이도 소식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전미석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사항들이 몇 가지 바뀝니다. 먼저 3차 접종, 부스터샷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2차 접종을 하고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분들은 예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위반 시에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관련해서 한성원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내일부터 3차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예약을 하게 되면 접종은 수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연구를 보면 화이자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오미크론에는 사실상 물백신에 가깝고 3차 접종을 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100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방 및 중증 입원 사망 예방 효과를 이제 90% 전후로 막아주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층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정부는 방문 접종 외에도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 등을 학교와 연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주일간의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은 오늘로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을 갈 때는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초기 혼란도 예상됩니다. 뉴스를 챙겨본다고 해도 안 나오는 부분도 많고 요즘에 정치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봤어요. 방역 패스에 관해서는. 방역 조치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에게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방역에 고삐를 쬐고 있지만 각종 지표는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6,600명대, 그리고 900명에 육박하는 위중증 환자의 병상 부족 사태도 계속되면서 병상 대기자 수 또한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에 있는 코로나 검사소입니다. 줄을 선 검사 대기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만 200명 이상이 되고 평균 대기 시간만 2시간 가까이 됩니다. 최근 7,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에 검사소 4개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밀려드는 검사 인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겨울이라서 날씨가 추웠는데 줄이 길어가지고 좀 추위에 많이 떨었습니다. 주말인 어제도 신규 확진자는 6,689명으로 토요일 기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증가 추세를 보인 위중증 환자 수도 900명대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다치를 보였습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상은 여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에 근접했고 수도권은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병상이 없어 하루 이상 대기 중인 환자는 1,739명으로 역시 최다 상황입니다.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설이 벌어지냐 하면은 지금은 예전하고 달리 중환자실의 턴오버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재실하는 그 일자가 훨씬 짧습니다. 빨리 좋아져서 회복돼서 병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지난 6일 시작된 특별 방역 대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묻힐 곳은 대구 경북이라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고속도로를 깔고 산업화를 이끈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로 지역민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걸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 방문 사흘째에도 고향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묻힐 곳, 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 계신 곳 대구 경북입니다. 이 후보는 색깔론이나 인연을 떠나 경제가 성장할 대통령을 뽑아달라며 침체된 지역 경제는 누가 살릴지 봐달라 호소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바람연금과 햇빛연금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고속도로, 그다음에 김대중 시대의 정보화 고속도로, 그에 더군다는 중요한 새로운 산업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후보는 거듭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풍령 휴게소에 경부고속도로 기념탑까지 방문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슈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세 면제, 9개월 안에 처분하면 절반 면제 등의 단계적 처분을 유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도 진보 인사 영입을 위한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반문 빅텐트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연 확장을 위한 직속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새시대위는 중도 진보 인사 영입을 위한 기구로 현판식에서 윤 후보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사구시, 실용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직접 참여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다 담아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표 출신으로 위원회를 이끄는 김한길 위원장도 처음 공식 석상에 등장해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라며 윤 후보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윤석열입니다. 맞습니까? 윤 후보는 온라인 사찰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을 막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SNS를 통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N번방 방지법을 저격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윤석열 후보는 강원 지역 순회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발언과 일정을 놓고 상대방의 흠을 잡으려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일방통행식 무성의한 간담회를 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민을 갈라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경북 봉화군에서 촬영된 유튜브 방송에서 대구 경북 지역 표심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까지 색깔 똑같다고 빨간색 열심히 찍고 그런데 뭐 망했잖아 솔직히 대구 경북. 뭐 해줬어 솔직히. 국민의힘 대표색인 빨간색을 언급하며 당보다 임무를 봐달라는 발언인데 망했다는 표현을 놓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인사의 초라한 부산 발언 등을 언급하며 또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당의 천박한 서울, 초라한 부산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으로 대구 경북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갈라치기입니다. 어제 끝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강원 일정에서는 강원도 시군 번영회장단 간담회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간담회 뒤 일부 참석자가 질의응답 없이 20분 만에 사진 찍고 행사가 끝났다고 항의했고 이거 사진 한 번만 여기까지 하고 있냐고 한마디 들어본다고. 민주당도 무성의한 불통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후보와의 소통을 기대하면서 먼 길을 달려왔던 번영회장들은 일방통행식의 가짜 간담회에 분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와 강원시군 번영회 연합회가 행사 시간과 내용까지 협의해 진행한 행사로 간담회를 뿌리치거나 사진만 찍은 일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자, 오늘의 대선 전국 뒷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주진희 기자 나왔습니다. 주진희 기자 어서 오시고요. 앞서 보도도 이제 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 방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 언급을 많이 했어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민감한 부분일 텐데 왜 그랬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 TK로 출발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들어보실까요? 네. 3박 4일로 잡은 데가 지금 두 번째예요.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실제로 지난 9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18%에 그쳤는데 30%를 넘기지 못한 지역은 TK가 유일했습니다. 즉 TK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의미라서
민주당에서는 TK에서 30% 가까이 나온다면 승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씨까지 이런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이 키워준 저 이재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산업화의 성과를 넘어서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그런 성장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발언을 들어봤는데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도 높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는 민주주의적 역사적 가치마저 매표를 위해서 내팽개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석까지 밟으며 조롱했던 그 후보가 맞냐며 말 바꾸기가 일상이라고 비판을 더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네. 사면의 논란도 있고 역사적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만큼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될지 의문도 있어서 언급 자체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30 남성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인데요. 외면받아온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최근 2030 남성들이 많이 찾는 이런 인터넷에 직접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한 사이트에서는 운영진이 목적을 가지고 가입했거나 셀프 홍보는 금지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글을 삭제하고 차단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2030 남성들에게 어필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야당 소식 좀 보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등판을 두고 이제 말이 많은데 언제 나올 것이냐, 또 뭐 직접 해명해라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 본인은 부인의 등판에 대해서 이런 입장인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밝혔는데도 여권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은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씨 사진과 함께 논문 표절 논란 등을 꼬집으면서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며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니고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은 겁니다. MBN에 출연한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결국 본인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그 권리 이런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판단하게 뭐 다른 분들은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의 오늘 아침 MBN 시사 스페셜에서 한 발언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보상 두고도 말이 많던데요. 윤석열 후보는 추경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정권 교체 이후에 논의하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은 여야 모두가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추경을 당장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묘한 이견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윤석열 후보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여당이 추경안을 짜오라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추경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선대위에서는 그 후보의 결정을 존중해서 가야 되죠. 김병준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더 힘을 실어줘서 김종인 위원장을 견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50조든 100조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떻게 도와줄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10년 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하고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 적용과 함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전 연인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이모 씨.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 집은 어떻게 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신고당한 곳에 범행 보복하려고 찾아가셨던 건가요? 심사는 약 2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을 나서던 이 씨는 보복살인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짧게 대답하고 떠났습니다. 범행 나흘 전에 무슨 일로 신고당했던 겁니까? 보복살인 맞나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이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신상 공개 여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여객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 안에는 15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불이 초기에 진화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리고 대전의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나 40대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180톤급 여객선이 경비함정의 보호를 받으며 항구로 들어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동쪽 약 3km 부근을 지나던 여객선 기관실에 불이 났습니다. 관광객을 포함해 모두 152명이 타고 있었지만 2분 만에 화재를 자체 진화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기관실 연료 필터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선원들 자체 진화가 완료됐어요. 엔진 하나를 못 쓰는 상황이라서 하순 항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덕수궁 돌담길에 소 2마리가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어제 방역 패스 반대 집회에 참가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저지로 행진이 막히자 소를 그대로 두고 떠난 겁니다. 소를 끌고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저지가 되니까 소를 그냥 묶어놓고 사라졌다. 경찰은 소를 주인에게 인계하는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쯤에는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컨테이너 2개를 태운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대전의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나 40대 남성 작업자가 숨지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올해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서 곳곳에서 위헌 소송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가 지금 소송에 동참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종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진실은 무엇인지 저희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단체가 앞다퉈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단체가 당장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고 신문 광고까지 내며 소송 참여를 유도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착수 금액은 종부세 규모에 따라 다른데 많게는 350만 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이런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위헌 결정이 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 합산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소송 참여자뿐 아니라 세금을 이미 낸 다른 납세자들도 환급받았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를 기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선 입법을 통해서 전체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동참하지 않아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 참여가 유일한 답인 것처럼 알리는 것은 잘못된 행위일 수 있고 또 이를 근거로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네, 세상 돋보기 순서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늘었다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파양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만 반려인구 1,000만인 우리나라는 어떤지 잠시 돌아봐야겠습니다. 최일지 기자입니다. 파양된 개가 또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보호소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초기 집콕에 외로움을 달래려 입양됐다가 길에 버려지거나 파양됐습니다. That's now increased up in the 20s per month, so it's like doubled since, in recent months.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Fitting the dog into their lifestyle is now becoming a bit of a problem for them. 하루가 멀다 하고 버려지는 개와 고양이들. 코로나19 유행 이후 미국에서만 2,300만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새로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미국 전체 가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학교와 직장이 다시 문을 열자 위안이 되던 반려동물이 책임지기 어려운 부담이 된 걸까요? 주인이 실직해 부양 능력을 잃거나 이사로 양육할 수 없게 되기도 했고 이상 행동이나 공격성을 보여 감당할 수 없게 된 동물도 있습니다. But they didn't get that opportunity of socialization and training classes because everything was shut down. People were afraid to go out.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오래 고민해 볼 것을 조언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함께할 수 없게 됐다면 최소한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소를 찾아달라고 당부합니다. That they were just a problem for somebody for some reason, and they ended up in a shelter for that, for something that wasn't really their fault and that they didn't deserve. 세상 돋보기 최희지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네. 저도 무슨 그림 액자 같은 거 하나 좀 걸어놨으면 하는데. 아, 그러세요? 요즘 마침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현대미술 작품이나 소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화 복제한 액자 그림 그런 거예요? 복제한 액자보다도 국내 신예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럼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 개성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MZ세대가 주 고객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김도형 기자가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인테리어 전시회에 현대미술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명화를 복제한 액자는 없습니다. 모두 국내 신예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있는 것과 없는 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좀 있긴 하죠. 알록달록한 시계와 다양한 색상의 머그컵도 눈에 띕니다. 독특한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는 이른바 컬러 테리어 소품입니다. 모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개성을 표현하길 원하는 MZ세대가 주 고객층입니다. MZ세대가 취향에 대한 소비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미술품 같은 경우도 취향에 맞다 싶으면 경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도 창출하고 또 자기 취향도 만족시키면서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 가구 배치도 취향을 한껏 살립니다. 아파트 평면도에 소파와 침대를 자유자재로 배치한 뒤 3D로 공간화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쇼룸에서 가구도 넣어봅니다. 3D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본다는 점도 있지만 저의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리 인테리어를 추천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광풍에 집 마련에 나섰던 젊은 층들이 이젠 내 집 꾸미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호주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호주 경제인들과 원자재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서 호주 캔버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정상의 호주 국빈 방문은 12년 만으로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호주에서 처음 초청한 외국 정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만찬합니다. 한호주 정상회담에서는 수소경제와 방산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모레는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 경제인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이어갑니다. 호주는 우리나라 광물 자원 수입 1위 국가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기차, 2차 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 성장에 중요한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원자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 중립 기술과 수소 경제, 방산, 우주 및 사이버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청와대는 코로나 확산세에도 호주 순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경제 회복도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MB 뉴스 송주영입니다. 최용수 감독의 강원이 프로축구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대전을 꺾고 극적으로 일부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기적의 4분이 연출된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1차전에서 2부 리그 대전에 0대1로 패해 벼랑 끝에 몰린 1부 리그 소속의 강원. 2차전에서 2골 차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첫 골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대전의 이종현에게 30m짜리 중거리 슛을 얻어맞아 2부 리그 강등 직전까지 갔습니다. 침통한 분위기였던 강원은 이후 파상 공세를 편 끝에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김대원이 적극적인 돌파로 상대 자책골을 얻어내 동점을 만들었고 1분 뒤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임채민이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분 뒤 한국영이 대전 진영을 헤집고 들어가더니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4분 사이 3골을 터뜨려 지옥에서 천당을 오간 강원은 순식간에 3대1로 앞서 대반전을 이끌었습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른 강원은 후반 막판 쐐기골을 터뜨리며 4대1로 대승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한 달 전 부임한 최용수 감독은 2018년 FC 서울에 이어 또다시 잔류를 지휘하며 이른바 최용수 매직을 재연출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좀 오고 싶지 않고 아무튼 오늘 홈팬들 앞에서 우리가 경기를 뒤집었다는 거. 비기기만 해도 7년 만에 1부 리그에 승격할 수 있던 대전은 아쉬움 속에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잿빛으로 뒤덮였던 어제와 달리 휴일인 오늘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었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강력 한파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불어든 찬바람에 볼에 닿는 공기 온도가 확실히 달라지셨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오늘 아침보다 10도 가까이나 떨어지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로 곤두박질 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내일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번 추위는 반짝에 그치겠습니다. 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풀리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제주,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고 공기질 깨끗한 가운데 대부분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요.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약한 비 또는 눈발이 날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대부분의 해상에도 바람이 매우 강해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릉과 울진은 한낮에 8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북부 지역에, 목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낮 마포구 평화광장 그 선별검사소 앞에선 정말 기나긴 행렬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장사 지금 검사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시간가량 걸릴걸요. 코로나19로 참 연말이 우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노래를 들으면 위안을 조금 받을 것 같아요. 네. 도망가는 사랑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으로 들립니다. 그러네요. 참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 상황이 정말 슬픕니다. 네. 자, 개인 방역 잘하고 거리두기 잘하면서 버텨야죠. 네. 저도 며칠 전에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MBN 주간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